야, 너 지금 발 마사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온갖 구박을 받던 가사 도우미. 그런데 상견례 날 그 도우미 아줌마가 수천억 재벌 회장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개념 상실한 모녀를 향한 통쾌한 물따기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뽕 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서울 강남의 마천루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진수푸드 본사. 회장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장미애 회장은 돋보기 너머로 결제 서류를 매섭게 훑어보고 있었지요. 그녀가 붉은색 만년필을 들어 서류 위에 서명을 휘갈길 때마다 배석한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조차 회장님의 눈치를 보며 숨을 참고 돌아가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장 회장은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허리와 서늘한 눈빛을 지닌 그야말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총수지만 그녀의 뿌리는 남대문 시장 한 구석의 1평짜리 반찬 가게였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이 터져가며 배추를 절이고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직접 나르며 키운 회사였지요. 그렇기에 그녀에게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내용물이 썩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익은 묵은지인지 단번에 간파하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고도 냄새만으로 구별하는 말렙의 경지에 이른 분이었지요. 그런 장 회장의 심기를 며칠째 어지럽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민호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친구 최유라라는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 민호가 유라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키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의 첫인상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듯한 조신한 태도까지. 순진에 빠진 아들 녀석은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그녀가 얼마나 검소하고 착한 여자인지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장 회장의 본능적인 촉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식사 도중에 포착되었습니다. 장 회장이 물을 마시기 위해 찻잔을 들었을 때 약지에 끼워진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라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을 장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물건을 동경하는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대 반지를 본 골룸의 눈빛보다 더 탐욕스럽고 전당포 주인의 감정, 눈빛보다 더 예리하게 반지의 견적을 뽑아내는 시선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살짝 열린 그녀의 핸드백. 틈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장 회장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품 지갑 옆에 꽂혀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강남 최고급 실버타운 팸플릿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를 보낼 요양원과 남편과 헤어질 때 챙길 위자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쿠팡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김칫국 원샷이자 보험 사기단도 울고 갈 치밀한 설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만년필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의자 뒤로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서름을 주지 않으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입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이 유일한 흠인 녀석이 저런 앙큼한 불려우에게 홀려
평생을 저당 잡히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인터폰을 눌러 짧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들어와요. 곧이어 수행비서인 김 실장이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 회장은 그에게 눈짓으로 책상 위의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내 스케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부 비우세요. 그리고 부탁한 물건은요?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들고 있던 쇼핑백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나온 물건들은 휘황찬란한 회장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형형색색의 일명 몸빼 바지, 촌스러운 뽀글이 파마 가발, 그리고 목이 다 늘어난 낡은 티셔츠였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 수석 디자이너가 본다면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법한 그야말로 시각 테러 수준의 할매룩 풀세트였습니다.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실크 정장 재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도 풀어서 서랍 깊숙이 넣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아이브로우 펜슬로 검버섯과 주름을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재계의 거물 장미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삶에 찌들고 돈 몇 푼이 아쉬운 초라한 가사 도우미 장씨 아줌마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류하듯 바라보았지만 장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류 조각에 적힌 뒷조사 정보 따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밑바닥 가면 뒤에 민낯을 보려면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에게는 이런 헐렁한 옷이 맞춤 정장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장 회장은 몸빼 바지를 배바지로 치켜 입으며 뽀글이 가발을 머리에 푹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짓는 그녀의 미소에는 수천억 규모의 인수, 합병을 성사시킬 때보다 더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유라가 올린 구인 광고 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 빌라, 입주 도우미 구함, 시급셈, 말없고 밥 잘하는 분 우대.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어느새 억척스럽지만 공손한 영락없는 일용직 아주머니의 톤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파출부 구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밥하고 청소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면접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 회장은 김 실장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아한 이름 장미는 떼어버리고 그들의 콧대를 꺾으며 희희낙낙하게 조져줄 일만 남았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있어도 가시 없는 시어머니는 없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지요. 장 회장, 아니 이제부터 장씨 아줌마가 된 그녀는 당당하게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가 펄럭였지만 그 기세만큼은 전장에 나가는 장군 못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철없는 예비 며느리와 속물근성 가득하다는 사돈댁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 무시무시한 도우미 아줌마를 감장할 수 있을지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1층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미애 회장이 장씨 아줌마라는 부캐로 접속하여 도착한 곳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로마 신전을 옮겨놓은 듯 웅장한 대리석 건물이지만 실상은 무리한 대추를 끼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발라놓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었지요.
장 회장은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며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까칠한 목소리에 맞춰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메소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장 회장을 맞이한 것은 예비 며느리 최유라와 그녀의 모친 박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패션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옷들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누군가 와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할 것만 같은 걸어다니는 전단지 룩이었으니까요. 집안 인테리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베르사유 궁전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어 일어서면 머리에 전구가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호피 무늬 카펫 위에 유럽풍 가구들이 뒤엉킨 꼴이 마치 동묘 시장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정면 충돌한 듯한 대혼돈의 현장이었습니다. 면접은 짧고 굵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마치 경매장에 나온 소를 감별하듯 장 회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촌스러운 뽀글이, 파마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몸빼 바지, 그리고 세상 잃은 듯한 주눅든 표정은 그들이 찾던 가성비 좋은 하녀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관상은 뭐 쌀가마니 훔쳐갈 상은 아니네. 좀 둔해 보이긴 하는데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하겠어. 박 여사의 무례한 언사에도 장 회장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쌀가마니를 왜 훔치냐, 쌀가마니 만드는 공장을 사면 모를까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유라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써. 딱 봐도 갈 데 없어 보이잖아. 이런 아줌마들이 싸고 말도 잘 들어. AS 안 되는 중고가전 쓰는 셈 치지 뭐. 아줌마, 오늘부터 바로 일 시작해요. 거실부터 닦아요. 그렇게 장 회장의 리얼 버라이어티 헬조선 한여 체험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과 공포는 현관문이 닫히고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직후부터였습니다. 아들 민호 앞에서는 수줍게 웃으며 사과 껍질 하나도 예술적으로 깎던 그 참한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과자 봉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어 카펫 위를 어지럽혔는데 헨젤과 그레텔이 빵 부스러기 뿌리듯 아주 성실하게 집안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다가가자 유라는 보란 듯이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파 밑에도 닦아야지. 눈이 침침해. 노인네가 와이파이 안 터지는 스마트폰처럼 왜 이렇게 굼떠? 장 회장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묵묵히 소파 밑을 닦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밑바닥을 그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내심 테스트를 견뎌야 했습니다. 유라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지루해졌는지 불쑥 장 회장에게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아, 짜증나. 오빠 만나고 왔더니 다리 부은 것 좀 봐. 아줌마, 하던 거 멈추고 내 발 좀 주물러 봐요. 혈액순환 좀 되게. 제게 서열 5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의 총수에게 발 마사지라니요. 장 회장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경영학 박사 학위 땄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유라의 발을 잡았습니다. 양말을 벗겨낸 유라의 발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겉모습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씻지 않은 발처럼 고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청국장 명인이 30년 동안 땅속에 묵혀둔 장독대 뚜껑을 열었을 때나 날 법한
그야말로 후각세포를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화생방 훈련 수준의 악취였습니다. 장 회장은 숨을 꾹 참고 며느리 될 뻔했던 여자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시원하다는 듯 눈을 감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세게 좀 해봐요.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써? 아, 거기 말고! 발목! 아이 참, 센스가 없네. 우리 집 로봇 청소기가 아줌마보다 똑똑하겠다. 유라의 짜증 섞인 타박을 들으며 장 회장은 속으로 수십 번도 더 유라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발목을 비틀면 전치사주, 저 발가락을 꺾으면 전치육주. 견적을 내보는 재미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데미지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런 발냄새 테러리스트에게 속아 평생을 코 막고 살 뻔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방에서 화려한 홈드레스로 갈아입은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늙은 도우미에게 발 마사지를 받는 광경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유라야.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도 딱 그렇게 해달라고 해. 요즘 노인네들 외로워서 며느리가 말만 잘하면 껌뻑 죽는다더라. 내가 싹싹하게 구는 척하면서 비위 좀 맞춰주면 그 많은 재산 다 네 거 되는 거야. 노인네들 지갑 여는 비밀번호는 효도 코스프레인 거 알지? 당연하지, 엄마. 내가 누군데? 민호 오빠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시어머니란 사람도 보나 마나 깐깐한 척 해봤자 늙은이일 뿐이지 뭐. 아줌마, 여기 종아리도 좀 주물러봐. 알배기겠어. 내 다리가 10,000불짜리 다리인 거 알지? 살살 다뤄. 모전여전이라더니 그 엄마의 그 딸이었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찍어내도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박 여사는 식탁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장 회장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듣든 말든 이 집 가구 취급하며 사기 결혼의 필승 공략집을 읊어댔습니다. 그리고 유라야, 명의 이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해. 혼인 신고하고 나면 바로 작업 들어가. 남자가 정신 못 차릴 때 챙길 거 다 챙겨야지. 그 시어머니란 사람 얼굴 보니까 꼬장꼬장하게 생겼던데. 정 안 되면 요양원이라도 보내버려. 치매 초기라고 우기면 돼. 원래 멀쩡한 사람도 가둬두면 이상해지는 법이야. 장 회장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흉계가 그들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레를 쥐어짜듯 유라의 발을 꾹 눌렀습니다. 아! 아줌마 미쳤어! 왜 꼬집고 그래? 내 다리가 족발인 줄 알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장 회장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장 회장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해야 했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려는 악마들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지능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부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일어나 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뽀글이 머리의 장씨 아줌마는 분노로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래, 실컷 즐겨라. 지금 누리는 그 안락함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내 발냄새 나는 며느리는 봤어도 인성에서 썩은 내 나는 며느리는 처음이다. 아주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진 잡초들이구나.
내가 제초제가 되어주마. 날이 저물고 장 회장은 좁디 좁은 다용도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은 물먹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빨간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굴욕, 모녀의 추악한 대화, 그리고 아들을 기만하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저 모녀의 인생 차트는 떡락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벽 너머 거실에서는 유라와 박 여사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음모를 꾸미고도 저렇게 태평하게 웃을 수 있다니 멘탈 하나는 국가대표급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썩어 빠진 모녀에게 사람을 능멸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진짜 회장님의 참교육이 얼마나 매운맛인지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 했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의 마지막 만찬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장 회장은 다용도실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갑질쇼가 펼쳐질지,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하게 저들의 급소를 찌르게 될지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장 씨로서의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장미희 회장은 삐걱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평소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자던 몸이 다용도실의 딱딱한 바닥에서 잤으니 온몸의 관절들이 파업을 선언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마치 기름칠 안 된 고물 로봇이 기동하는 것처럼 우두둑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는 이것이 잠입수사가 아니라 셀프 고문 체험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찰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장 회장의 미션은 7첩 반상 차리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데모인 그녀가 직접 칼을 잡았으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조미료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저렴한 혀에는 깊은 육수의 맛보다는 혀끝을 자극하는 MSG의 강렬한 감칠맛이 더 맞을 것이라는 경영자로서의 냉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와서 요리를 해줘도 캡사이신 범벅이 된 떡볶이 국물만 찾을 위인들이니까요. 지글지글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아침 상이 차려졌습니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난 박 여사와 유라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발물 처리반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듯한 신중하고도 꼬투리 잡기 위한 손놀림이었지요. 아줌마, 이거 콩나물 무침이 왜 이렇게 허여멀건해? 고춧가루 아꼈어? 살림을 이따위로 하니까 남의 집살이나 하는 거야. 시작부터 인신공격이 훅 들어왔지만 장 회장은 죄송합니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을 펐습니다. 박 여사가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단이 났습니다. 퇴! 박 여사의 입에서 국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더럽게도 식탁 위 반찬들 위로 비가 내리듯 튀었지요. 마치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이 독침을 뱉듯 아주 정확하고 치명적인 분사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내리꽂으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너 미쳤어? 국이 왜 이렇게 짜? 혀가 마비됐니? 아니면 우리 모녀 고혈압으로 암살하려는 자객이야? 장 회장이 맛을 보았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간이었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
갑질을 위한 워밍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장 회장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자 박 여사는 분이 안 풀렸는지 앞에 놓인 반찬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시 해와, 당장! 쨍그랑 그릇이 깨지며 빨간 양념 국물이 장 회장의 앞치마와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장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여기서 판을 엎으면 모든 게 수포가 됩니다. 그녀는 묵묵히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저 여자의 등짝에 김치 싸대기를 날리고 깍두기 국물로 샤워를 시켜주는 상상을 하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모녀의 대화 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깨진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 수준을 넘어선 충격적인 모의였습니다. 엄마, 근데 민호 오빠네 회사 말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진수푸드 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관리가 좀 허술하대. 그래? 그럼 잘 됐네. 내가 들어가서 그쪽 라인 꽉 잡아. 내 외삼촌 이름으로 유령 회사 하나 차려서 중간에 끼워 넣으면 감쪽 같아. 납품 단가 10원만 올려도 그게 다 얼마니? 1년에 10억 땡기는 건 일도 아니야.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들은 며느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기업 사냥꾼으로 위장 취업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 같은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있잖아. 결혼식 끝나면 바로 작업 들어갈 거야. 병원장 하는 선배한테 말해서 치매 진단서 끊는 거 어렵지 않아. 요양원에 쳐넣고 나면 회사는 오빠 명의로 실질적 경영은 내가 하는 거지. 아이고, 내 새끼 똑똑하기도 하지. 그래, 늙은이는 힘없을 때 빨리 치워버려야 해. 괜히 밥만 축내고 잔소리나 하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장 회장은 손에 쥔 행주를 찢어질 듯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속물인 줄 알았더니 아예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횡령하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감금하려는 계획. 이것은 가족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 회장의 인생 전체를 도륙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결혼 서약서가 아니라 범죄 공모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당장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내가 바로 그 늙은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저들은 농담이었다. 오해다라며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빼박 켄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장 회장은 품속의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탐욕스러운 계획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회사를 지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500억짜리 무기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장 회장은 깨진 그릇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치 저 모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분리수거해 버리겠다는 다짐처럼 말이죠. 유라가 방에서 나오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안 치웠어? 냄새나게 진짜. 빨리 환기 좀 시켜요. 우리 오빠 올 시간 다 됐단 말이야. 민호가 온다는 말에 유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표독스러운 눈빛을 거두고 순한 양의 가면을 썼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울고 갈 메소드 연기력에 장 회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재능을 연기에 썼으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사기치는 데 쓰고 있으니 국가적 인재 낭비가 아닐 수 없었지요. 곧이어 초인종이 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민호가 해맑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유라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민호 씨 왔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유라가 민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 있는 장 회장을 보고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시죠? 저희 유라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죄송해요. 아들의 착한 심성에 장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사람 좋은 녀석이 저런 독사 같은 여자 옆에서 웃고 있다니. 장 회장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내일이 바로 대망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저들의 가면을 벗겨버려야만 아들이 미련 없이 저 여자를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 회장은 부엌 구석으로 돌아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내일 저 썩은 동아줄을 아주 확실하게 끊어주마. 그리고 유라야, 너는 내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게 될 거다. 그 밥값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모자랄 테니까.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섞여 장 회장의 낮은 한숨과 서늘한 다짐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복수의 시계는 상견례 시간을 향해 째깍째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 빌라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분주하고 요란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최유라와 박 여사는 새벽부터 출장 메이크업 팀을 불러 얼굴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덧바르듯 파운데이션을 미장장이 시멘트 바르듯 겹겹이 쌓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 두께면 웬만한 소총 총탄도 튕겨낼 방탄 피부가 완성될 것 같았으니까요. 장미애 회장은 부엌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굴욕적인 장씨 아줌마 코스프레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곱게 개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전역하는 병사가 군복을 반납하듯 시원섭섭은 갯불,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한창 눈화장에 열중하던 박 여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더 달라고 시해.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끈기가? 알았으니까 가봐. 어차피 오늘 상견례 끝나면 입주 도우미 제대로 된 사람 구할 거니까. 유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느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 갈 때 쓰레기 좀 버리고 가요. 그리고 내 방에 있는 명품 가방들 먼지 안 쌓이게 잘 덮어두고. 센스 있게, 알죠? 끝까지 부려먹으려는 저 근성. 진짜 저런 멘탈로 올림픽에 나갔으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종목은 아마 뻔뻔함이나 염치없기였겠지만요. 장 회장은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오늘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아주 특별한 밥상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 문을 열며 걱정스런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장 회장은 뽀글이 가발을 벗어 던지며
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김 실장, 바로 샵으로 가. 가서 내 얼굴에 묻은 이 가난 코스프레부터 싹 벗겨내야겠어. 그리고 제일 비싼 옷, 제일 알굵은 보석으로 세팅해. 오늘 내가 저것들 길을 아주 팍 죽여놔야 하니까.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 없이는 내 얼굴도 못 쳐다보게 만들어주지. 2시간 후 서울 시내 6성급 호텔 더 팰리스의 VIP룸. 대한민국 상위 1%만 예약할 수 있다는 이곳은 천장의 샹들리에 하나값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유라와 박 여사는 안내받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뷰, 금으로 도금된 식기들, 그리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까지. 어머, 엄마. 여기 진짜 대박이다. 민호 오빠 내가 부자긴 부자인가 봐. 유라가 신이 나서 속삭이자 박 여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얘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마. 이제 내가 안방마님 될 곳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란 여자는 왜 아직 안 와?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두 모녀는 마치 자신들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앉아 물을 홀짝거렸습니다. 겉모습은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그 속에서 풍기는 저렴한 인성 냄새는 샤넬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았지요. 마치 컵라면에 트러플 오일을 뿌린다고 해서 요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차가 좀 막히신다고. 어머, 민호 씨? 괜찮아. 우리도 방금 왔어. 근데 어머님 취향이 참 고급지시다. 나랑 딱 맞을 것 같아. 유라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여우짓을 시전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스타일을 확 바꿔서 나타나겠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룸의 육중한 양문형 문이 벌컥 열리기보다는 아주 묵직하고 위험 있게 스르르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길을 텄고 그 뒤로 건장한 수행 비서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최고급 실크 정장, 목에는 흑진주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유라가 그토록 탐냈던 3캐럿보다 더 큰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뽀글이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게 세팅된 은발의 헤어스타일과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바로 진수푸드의 장미 회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포스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토끼굴에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 아니 터미네이터가 등장했을 때의 위압감이랄까요? 유라와 박 여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장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익숙한 체구, 하지만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분위기. 그들의 뇌세포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오류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 설마. 아니지. 에이, 설마. 그들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팝콘이라도 가져와서 구경하고 싶은 명장면이었지요. 장 회장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지겹도록 보아왔던,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눈빛으로 두 모녀를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비스듬히 걸린 서늘한 미소가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 사돈어른. 그 목소리, 약간 쉰 듯 하면서도 힘 있는 그 목소리. 어제 저녁 국이 짜다며 구박받을 때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서 들려있던 물컵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헛것을 본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줌마, 그 외마디 비명의 민호는 어리둥절해서 어머니와 박 여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장 회장은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왜 3일 내내 내 얼굴 봐놓고 뭘 그렇게 놀라? 설마 화장 좀 하고 옷 좀 갈아입었다고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우리 유라 양은 눈썰미가 좋아서 짝퉁 명품은 기가 막히게 구분하던데. 시어머니 얼굴은 구분이 안 되나 보네. 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허. 헉.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발을 주무르게 시키고 반찬 투정을 하며 그릇을 던지고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떠들었던 그 파출부 아줌마가 바로 눈앞에 있는 재벌 회장님이라니. 이것은 꿈이어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악몽이라도 이보다는 덜 끔찍했을 겁니다. 장 회장은 싸늘하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반갑네. 사돈. 내가 그 혓바닥 마비된 파출부고 요양원에 끌려가서 재산 뺏길 뻔한 치매 노인네야. 자, 이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지 어디 한번 봅시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장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화라산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쇼타임은 끝났습니다. 진짜 참교육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라의 동공이 갈 곳을 잃고 핑핑 도는 모습이 마치 슬롯머신 잭팟 터지기 직전처럼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VIP 룸의 공기는 마치 액화질소를 뿌린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미애 회장의 정체가 밝혀진 그 순간 유라와 박 여사의 뇌회로는 과부하로 인해 완전히 정지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떠들던 그 입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뷔페에서 몰래 음식을 싸가다 사장님한테 딱 걸린 손님처럼, 아니면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당혹감보다 더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라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혹은 차린 척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의 스타트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어머님이 편찮으실까봐 미리 요양원 시설을 알아본 거고. 그게 다 효도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이어지자 장 회장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효도? 효도가 언제부터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나요?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이 가득 담긴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한 손놀림으로 유라의 얼굴을 향해 시원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차! 얼음 조각이 유라의 뺨을 때리고 차가운 물이 공들여 화장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마스카라 국물이 눈물처럼 번져내리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려주는 참교육의 성수이자 더러운 입을 헹구라는 장 회장의 자비로운 서비스였습니다. 어머님! 입 닥쳐라. 내 발 주무르라고 시킨 것도 효도고
반찬 그릇 집어 던진 것도 효도냐? 내년식 효도 한번 받았다가는 제 명예 못 살고 저승으로 로켓 배송 되겠구나. 장 회장은 손짓으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지난 3일간 그들이 저지른 만행들이 생생한 ASMR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늘그니 냄새나서 밥맛 떨어져. 민호 오빠 꼬셔서 명의부터 내 걸로 돌려놓을 거야. 납품 단가 조작해서 10억 땡기자. 자신의 목소리가 호텔룸을 가득 채우자 유라와 박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민호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그것은 배신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유라, 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한테 내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고? 오, 오빠.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다 딥페이크 음성이라고. 유라가 끝까지 발뺌하며 민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몸에 붙은 거머리를 떼어내듯 단호한 몸짓이었습니다. 역겹다.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의 단호한 이별 통보. 장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저 썩은 동아줄을 제 손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차례였습니다. 장 회장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박 여사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봉투가 박 여사의 이마를 강타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5만 원권 6장, 도합 30만 원이 펄럭이며 나왔습니다. 내 집에서 3일 일한 일당이다. 시급 쳐서 넉넉히 넣었으니 세어보든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삐어서. 박 여사가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는 판사님이 해주시는 거고. 나는 너희를 그 판사님 앞으로 보내주는 배달부 역할일 뿐이야. 내 변호인단이 곧 연락할 거다. 사기 결혼 미수,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 모의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엮어주마.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감옥밥이 그렇게 맛없다던데 걱정 마라. 너희는 공짜 밥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위인들이니 잘 적응하겠지. 식비 굳어서 좋겠네. 축하한다. 장 회장의 촌철살인 멘트에 경호원들조차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장 회장과 민호가 룸을 나서자 뒤에서는 모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호텔 로비로 내려온 장 회장과 민호.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서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당하시게 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장 회장은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일 동안은 장씨 아줌마였지만 지금은 다시 든든한 어머니이자 회장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생각해라. 사람 보는 눈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여보고 깨져보면서 생기는 거야. 내가 저런 것들한테 인생 저당 잡히기 전에 내가 막았으니
그걸로 됐다. 어머니,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 회장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자, 밥 먹으러 가자. 저런 호텔 음식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 입맛엔 영 아니다. 시장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사람이나 음식이나 겉모습보다는 속이 뜨끈하고 진국이어야지. 안 그러냐? 두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호텔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몸빼 바지를 입고 굴욕을 견뎌낸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아들은 인생의 큰 함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남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꽃봉오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것을요. 그녀는 앞으로도 아들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몸빼 바지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물따기 서비스까지 풀코스로 준비해서 말이죠. 차에 오르며 장 회장이 김 실장에게 외쳤습니다. 김 실장,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다들 국밥집으로 집합해. 아,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 구내 식당 메뉴에 콩밥은 빼외. 그건 저쪽 모녀가 실컷 먹을 테니까 우리는 흰 쌀밥만 먹자고. 모두의 웃음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진수푸드의 앞날은 맑음, 그리고 장미의 회장의 카리스마는 오늘도 맑음입니다. 인생 뭐 있나요? 썩은 재료는 과감하게 버리고 신선한 재료로 다시 요리하면 그만인 것을요. 이것이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의 통쾌한 인생 레시피였습니다.